자, 투표지 부족 78%가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다. 이게 그냥 우연일까?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자, 그 말씀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오늘 잠실 현장에 좀 그 참정권 수호 집회 현장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재명이 유럽 지금 다니면서 SNS를 계속 해가지고 경찰에 수사 지시를 했죠. 그러니까는 이 두 갈래로 봐야 됩니다. 잠실 그 현장 집회는, 그러니까 참정권 수호 집회는 순수하게 시민들이 모여서 참정권이 훼손되고 기본권이 참칭되는 데 대해서 2030 젊은이를 중심으로 집회를 하고 있죠. 그 집회를 하고 있고 거기에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사람들이 야당이니까 가서 거기서 이렇게 참관을 좀 하거나 아니면은 뭐 피켓을 들고 뭐 하는 거는 당연히 야당이니까 같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상황 말고 일부에서 이렇게 그 체육관을 오가는 사람들의 짐을 검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상황, 그거는 이제 법에 저촉되는 것이죠. 그 상황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재명은, 그리고 이재명이 이어서 김민석도 오늘 이야기했고 윤호중도 이야기했죠. 전부 다 이쪽 거 어느 정도 이 연관성은 있지만은 뭐 짐을 검색한다든가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전체를 어떤 위법, 완전히 법을 무시하고 이 무슨 뭐 폭도들처럼 뭐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하면서 수사를 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본질을 완전히 훼손시켜 버리는 거죠. 본질을 외면을 하고, 참정권 문제인데 외면을 하고 여기 그냥 덧씌워가지고 강력히 수사하라 뭐 이러니까 이 서울경찰청장이 그 지시를 듣자 말자 바로 마치 범법 행위를 하면은 뭐 패가 망신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바로 경찰을 투입을 해서 이 해산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시민들하고 대치를 하다가 결국은 1차에서는 물러났는데 경찰이 이거 지시를 받았죠.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막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1차에서는 물러났는데 그 물러났던 이제 막은 사람들, 해산하는데 그것을 막은 사람들에 대해서 또 처벌을 하겠다. 그래서 채점을 지금 다 했다.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치를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현장으로 급히 갔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중재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그 집회에 참석한 시위대하고 체육단체 이제 그 안에 올림픽공원 그 경기장에 체육단체의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체육단체가 개표소 내부에 들어가는 식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핸더볼 경기장 내부에 체육단체가 업무 물품을 반출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 집회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표 선수들이 대회에 참여하는 것까지 막으면 좀 명분이 잃게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나올 때도 무엇을 갖고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이유가 이 투표함의 개표소에 있는 그 용지 같은 것을 가지고 나올까봐 지키는 것이죠. 나올 때도 무엇을 갖고 나오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저를 이제 믿고 해야 된다고 했고, 결국, 집회 참가자들이 체육단체 쪽에 뭐 몇 가지 조건을 하면서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체육 관련자들이 들어가서 관련 이제 물품을 가져 놓도록 했는데, 여기 또 변수가 돌발 상황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한 여성이,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합의를 했지만은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출입문을 다 이렇게 이 출입문을 막아서는 바람에 완강하게 진입을 거부를 해서 오늘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체육단체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빨리 좀 진상이 좀 밝혀져야 되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하나씩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매듭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오늘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야가 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뭐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 하기로 했는데, 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기로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 민주당 천준호, 국민의힘 김성수 부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규명을 하겠다. 그리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기반을 마련한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고, 이 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위, 각급 지역선관위, 그리고 이 국조특위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그리고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기간은 45일.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국정조사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죠. 그래서 수사권이 있는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특검을 하지 않으려고 합수본을 띄웠죠. 검찰과 경찰 합수본. 그거는 지난번에 전재수 합수본처럼 거의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특검이 이럴 때 하는 게 특검이죠. 특검을 띄워야 되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특검에 한사코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러냐? 특검이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은 어느 범위까지 나올지가 모릅니다. 이게 이제 부실 관리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투표용지 부족 같은 부실 관리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 부실이 결국은 막 쌓여서 부정이 된 것 아니냐는 부정선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분들이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은 이번 사안의 본질을 부실 관리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은 부정선거의 물증이 확보됐다고 보는 사람들도 한 25% 됩니다. 4명 중에 1명은. 그러면 특검은 그 부분까지 다 들여다 봐야죠. 그러면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르니까 이재명 정권에서 반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 선관위를 조사하는 특검이 뜨면은 이재명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띄우기가 어려워지죠. 전혀 성격이 다른 두 개의 특검을 띄우면은 이게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부실 투표, 부정 선거 가능성,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기 공소 취소하자고 그 특검 법안대로 하면은 370명이 동원이 되고 380억의 우리 국고 혈세가 들어가는 그거를 같이 띄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이 특검, 선관위 특검을 계속 굳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외면해버리고 언제든지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을 띄우기 위해서 이 특검에 대해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특검 도입을 위한 투쟁을 또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조사로만 되는 일이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특검이 필요한 게 이런 부분은 국정조사에서 서로 정치적 논란만 오고 가지, 논쟁만 오고 가지 잡아내질 못합니다. 특검을 해야지 이 부분의 진실을 가릴 수가 있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서울의 투표지 부족 대란 78%가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에서 나왔다. 민주당 텃밭은 4곳뿐이다. 자, 이게 오연의 일치인가?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 일부에서 하는 것처럼 본투표가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왔는가? 아니면 정말 이게 뭔가 고의성이 개입이 됐는가? 이런 거를 국정조사를 하면은 양쪽이 서로 막 주장만 하고 끝이 없죠. 그러니까는 이런 걸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사람이 있는데
덴마크 오로후스 대학교 사회탄력회복성 연구실 장민수 연구원이 이 서울의 행정동별로 투표용지 부족 현황을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논문을 펴냈습니다. 세미나에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 한국정당학회 학술 세미나에서 논문 제목이 6.3 지방선거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서울 행정동 단위 스트레스 테스트, 그러니까 위기 상황 평가인데, 이 논문은 그러니까 작년에 대선 통계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서울의 지역별 정치 성향을 4단계로 일단 분류를 합니다. 서울의 각 지역별 정치 성향을 4단계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따르면은 서울에 425개의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거 당일 본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곳은 32개 동, 425개 중에서 32개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데, 이 중에서 32개 동 중에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은 21개다. 32개 중에서 21개가 국민의힘 강세 지역입니다. 어디냐 하면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진구, 동작구 안에 있는 21개 동은 국민의힘이 강세 지역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경합 또는 우위, 강세 그 밑에 우위 정도 지역은 그까지 지역을 다 포함하면은 25개 동이다. 78%가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서 이 투표용지가 부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니까 중간에 이제 투표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간 분들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 강세 지역은 4개 동, 그러니까 12.5%에 불과했다. 그리고 민주당 경합 우위 지역은 3개 동, 9.3% 밖에 없었다. 그래서 투표용지 부족 대란이 일어났을 때 서울에서 78%가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었다. 이런 격차는 일단 이 논문에 의하면은 보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보다 본투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투표가 많이 참여를 하니까는, 그러면은 사전투표를 안 한 분들이 본투표에 많이 참여를 하니까 본투표율이 올라가고, 그런 지역이 주로 사전투표보다 본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 보수 지지층들이 있는 곳이 많으니까. 자,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동안 추세가 있었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본투표를 많이 하는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갖다 놨어야죠, 투표용지를. 그렇지 않습니까? 투표용지를 여기는 이런 지역, 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는 본투표를 많이 하는 걸로 그전에도 다 통계에 나와 있죠. 그럼 거기는 더 많이 갖춰 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논문은.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정하지 않더라도 이처럼 불균형한 분포가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학자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본투표가 높은 지역이면은 그만큼 더 보충을 해놨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배분 실패, 이렇게 지금 선관위가 얼버무리고 있지 않습니까? 배분 실패. 그런데 배분이 왜 실패를 했는지, 그전에도 본투표가 높은 지역인데 왜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배분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특검을 통해서 다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를 파악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지.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4분의 1의 그 유권자들, 여론조사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이번 사태의 본질도 부정투표 물증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4분의 1, 25%가 잡히기 때문에 이것도 과연 이 정치적 의도가 없이 그냥 불균등한 분포가 나타나서 뭐 배분 실패인지 아니면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를 분명히 살피기 위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특검 필요성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의 일탈 이런 것도 계속 들통이 나고 있는데 이걸 뭐 국정조사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까지 다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국회의원들 실력으로 그리고 이걸 또 나오는 대로 또 속속 고발을 하고 다시 이제 수사를 하고 이거 하는 것보단 특검이 어떤 횡령이나 혐의가 있으면은 배임이나 혐의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조치를 하는 게 낫죠. 오늘 쏟아진 것만 해도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서. 선관위가 6.3 지방선거 직전에 이것은 문화일보가 단독 보도한 겁니다. 직원들의 인사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을 단행을 했다. 그래서 6.3 선거 끝나면은 자기들끼리 잔치하려고 했다. 표창도 막 하고 근속 막 다 올려주는 혜택도 주고 승진도 시키고 이럴 계획을 다 공포하고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거만 끝나면 하겠다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한 것을 보면은 이 해외를 선관위 직원들이 엄청 많이 갔네요.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최근 3년간 공무로 국외 출장 또는 연수가 62건인데 국가별로는 미국, 독일, 캐나다, 스웨덴, 일본,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순인데 그 중에서는 현지 대선을 참관하고 오겠다고 하면서 몰디브에서 대선 참관하러 갔답니다. 자, 우리 예산 가지고 몰디브를 가거나 몰디브에 무슨 대선을 참관하러 국민투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 국민투표 요새 뭐 제대로 한 적도 없는데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 하면서 스위스 가고 현장 개표 본다면서 피렌체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감찰을 안 받는다고 해서 감사 안 받는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가족들 다 채용하고 돈 펑펑 쏘고 성과급 나눠 갖고 또 이 해외에 가면서 무슨 관광지 몰디브 피렌체 이런 데 가가지고 현장에 거기는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겠다 이러고 다니고 이걸 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준비하다가 화가 난 것이 이러면서 돈을 펑펑 썼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전해드릴 시간이 없어서 안 전해드렸는데 뭐 억대 예산이 막 소요되는 무슨 뭐 재외선거관 제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완전히 복마전입니다. 그런데 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연구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그 연구 보고서를 보면은 이런 기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6.3 지방선거 전에 운영된 선관위 TF에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전남이 31%였는데 전남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한도를 50%로 하향 조정을 했다. 그전에는 이제 60%까지 하다가 가령 예를 들어 60%에서 이제 50%로 하향 조정을 하면은 본투표 이제 50%를 최고치로 예상을 한 거죠. 이 전남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율이 가장 이제 2022년 경우에 31%였으니까 다 합하면 이제 80% 이상 오면은 투표용지 모자라는 거죠. 다 합해서 사전 투표까지. 그렇게 투표용지를 선관위가 투표 동료 캠페인을 하면서 100%를 딱 확보해 놓고 혹시라도 이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110% 정도 확보해 놓고 투표하러 오라고 하는 게 정상이지. 사전투표가 얼마가 있었던 간에. 근데 사전투표가 있었다고 50%딱 확보를 해 놓고 그 투표 참여하라고 독려를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이 투표용지가 남으면은 무슨 부정선거 업무론에 이용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지금 선관위가 또 하나는 아마 이것을 폐기하는데 상당히 귀찮은 모양입니다. 다른 거 일반 종이 폐기하는 게 아니고 투표용지 폐기니까는. 그러니까 자기들 일줄이려고 이런 사태를 벌여놓고 또 하나 이 선관위에서 김민전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그 육산지방선거제에 운영된 선관위 TF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줄이면 서울에서 1억 7,500만 원, 전남에서 3,30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본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근거로 본투표 용지 인쇄 매수 감축의 비용 효과를 계산을 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줄이면은 1억 7,500만 원 우리가 아낄 수 있어. 전남에서 3,300만 원 아낄 수 있어. 그 비용 아껴가지고 본인들은 이 대선 참관한다고 몰디브 가고 현장 개표 본다면서 피렌체 가고 이렇게 한 건가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해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국정조사로는 안 되고 특검을 반드시 실시를 해서 일벌백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실 관리 부실, 이거는 지금 거의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투표용지 부족이나 이 선거인단 그 명부 누락이나 또 전산 입력 오류라는 것이 지금 전부 다 여러 군데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다 실수라고 하지만은 그게 실수인지 의도가 있는 건지, 이번에 이거 전에 그런 실수든 의도든 그 전에는 또 얼마나 있었겠느냐,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야지 이게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국정조사 가지고 그냥 대충 한다? 합수본 가지고 안 됩니다. 합수본 이미 검찰은 이재명 정권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10월 달에만 해체되고, 경찰은 보시다시피 이재명 외국에서 지시 한마디 했다고 그 현장에 참정권 수호 집회 현장에 모인 사람들 폐가망신 할 수도 있어. 급박하는 그 경찰. 그리고 이 선관위 안에 지금 실권자가 여전히 위철한 이재명의 사시동기 상임선관위원, 그 사람이 선관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무슨 합수본이 가서 뭐를 수사를 하고 같은 정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국정조사, 그 수사권도 없는, 그걸로는 안 되죠. 국정조사는 하되 특검을 반드시 출범을 시켜야지 이게 더 이상 좀 큰 사태로 확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 건들면은 이게 정말 만약에 이게 거꾸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 때 선관위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78%가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 아니고 민주당 강세 지역에 몰려 있었다. 저게 이제 윤석열 정부 때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 투표지 부족 사태가 났는데 78%가 민주당 강세 지역에 있었다. 국민의힘 텃밭은 4곳뿐이었다. 그러면 이게 뒤집어졌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특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면은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기폭제도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여파가 그런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죠. 이재명 지지율 폭락하고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골든크로스 뒤바뀌는 그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조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